자, 기출 비교 계속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어죠. 국어 보십시오. 국어에서는 초특에 나온 게 뭡니까? 직접 교수법이 출제가 되었죠. 근데 이 초특에 나온 직접 교수법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초등은 직접 교수법은 아니지만 동일한 단원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왼쪽 초특을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즐겁게 뭐예요? 대화해요. 그리고 교수학습 계획서에 보면 단원 성취 기준이 뭡니까? 상대에 적절히 반응하며 대화를 뭐하더라? 나눈다의 밑줄. 그럼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거기 밑줄 친 부분을 오른쪽 초등이 초등. 선생님 초등 파트에 2014에 도입 부분 학습 목표 보십시오. 상대방에 적절히 뭐하면서 반응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2014 초등에 있어요 없어요? 제시가 쓰면 되어 있죠. 이렇게 아살표할 수 있어 없어? 아살표하면 동일한 지금 단원에서 시험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차시 목표 보십시오. 차시 목표를 보면 초특에서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거나 질문하여 대화하는 방법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맞장구의 밑줄, 질문하기 밑줄. 맞장구, 질문하기. 그러면 대화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맞장구와 그 다음에 뭘까? 질문하기야. 맞장구하고 질문하기. 그러니까 이 학생님들 오늘 급식 뭐가 맛있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정한이 오늘 급식 뭐가 맛있었어? 치킨. 그리고 끝나야 됩니까? 그렇지. 왜 반말해 나한테? 너는 그렇지. 너는 뭐가 맛있었냐? 라고 뭐 할까? 그렇지. 질문해서 대화가 지속된단 말이에요. 교수학습 활동 보십시오. 설명하기 다음에 무엇? 시범 보기 그 다음에 확인 및 뭐하기? 연습하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의 단계예요? 직접 교수법의 단계가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직접 교수법의 단계는 책마다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2015 개정 기본교육과정 공부했었죠. 2015 개정 기본교육과정 공부했을 때 직접 교수법의 단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걸 적어놔야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됐잖아. 명시적 체계적인 직접 교수법을 사용하여 시범, 안내된 지도,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는 말 기억났나? 기억나시죠? 초특 단계 수업 시간에 분명히 했습니다. 아예 그 말을 딱 적어놔.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직접 교수법을 사용하여 시범, 안내된 지도, 반복,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본교육과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교수법의 단계는 오른쪽 제가 직접 교수법 맨 오른쪽 선생님 제시된 거 있습니까?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맨 오른쪽 선생님 되어 있죠? 여기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책마다 그 지도서마다 직접 교수법의 단계를 설명할 때 조금씩은 뭐가 있더라? 차이가 있더라 쓰면 그 말이에요. 알겠죠? 주로 국어과에서는 설명, 시범, 질문, 활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수학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수학과에 나온 건 제가 기본교육과정 지도서 총론에서 발췌한 거예요. 여기 보면 도입, 그 다음에 제시 있습니까? 네. 제시에 보면 설명이라는 말이 있고 선생님 뭐가 있어요? 시범이라는 말이 있고 질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안내된 무엇? 연습. 거기 교수적 비계를 제공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 교사 학생을 도와줘야 되니까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의 양을 줄이면 누가 스스로? 학생이 스스로. 독자적인 연습. 그 다음에 정리 및 무엇? 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접 교수법에 교수학습 활동은 비슷비슷하죠. 설명, 시범, 질문, 무엇? 활동하기를
중심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위에 국어과의 시범 보이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시범 보이기의 대표적인 전략으로 뭐가 있을까? 사고 구술법이라는 게 있지. 사고 구술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학습 활동 볼까요? 그럼 교수학습 활동 맨 왼쪽에 설명하기. 상대의 말을 적절히 반응하여 대하는 방법의 무엇? 중요성 설명의 밑줄.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수입봐봐. 대화하는 방법 안내의 밑줄. 분명히 이 말을 들으면 좀 전에 오른쪽에서 봤던 설명하기하고 일치합니까? 학습의 중요성 안내, 학습의 방법 절차 안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일치하죠? 시범 보이기 있습니까? 교사가 직접 적절한 대화와 부적절한 대화를 무엇? 시범 보이더라. 또는 간접 시범 보이기란 말 있습니까?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직접 시범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 간접 시범 보인다. 그럼 직접 시범 보일 때 사고 구술법. 그 다음에 확인 및 무엇? 연습. 적절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뭐하고? 질문. 그 다음에 역할놀이 대본을 이용하여 적절히 대화를 뭐하더라? 연습한다. 역할놀이 대본의 밑줄.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역할놀이 대본을 어디로 화살표하면 되냐면 초등문제로 화살표하면 돼요. 초등문제에 활동 3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쪽으로 화살표 놓으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다? 역할놀이의 대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선생님들 역할 극이 되겠죠. 대본을 주고 이대로 뭐 할까? 해봐야 되겠지. 자, 거기 봐도 진이 오늘 급식 참 맛이 있었어. 민영이 뭐 하더라? 고개를 끄덕인다. 진이 나는 계란말이가 제일 맛이 있어. 준수 나도 그래라고 했지. 동규 너는 계란말이구나. 나는 김치볶음이 제일 맛이 있었는데. 성현 나도 김치볶음. 선호 나는 다 좋아. 그래도 굳이 고르라면 계란말이 맞죠? 그럼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그래. 이게 바로 뭐였습니다? 맞장구.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는 건 무엇? 비언어적 표현. 나도 그래는 뭐야? 언어적 표현. 자, 그러면 거기 왼쪽 다시 봐봐. 확인 연습하기 니은에 무슨 연습이 있습니까? 안내된 연습하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답 나오지. 선생님, 안내된 연습하기에서 뭘 안내해주고 연습해야 돼요? 맞장구치기하고 뭐하고? 질문하기. 맞장구치기하고 질문하는 방법을 교사가 뭐 할까? 안내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뭐 할까? 연습하도록 한다. 맞죠? 이게 좀 전에 선생님들 교수적 비계를 뭐 한다? 설정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안내해준다는 건 교사가 도와준다는 거야. 스캐폴딩 맞죠? 그럼 답 간단히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자, 그럼 그 다음에요. 지금 초특 문제에서 지금 2번 문제 됐죠, 이제? 이건 풀었죠? 방금 했죠? 3번 문제 있습니까? 디귿과 같이 맞장구 치거나 질문하기, 대화하기 할 때는 반, 준어적 표현과 그 다음에 무엇?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까? 요게 그럼 선생님들 지금 준언어, 비언어를 함께 가르친다. 요것도 활동 3 초등회로 화살표하면 서로 관련질 수 있고 아니면 거기 민기, 현아, 민기 있습니까? 다 관련되겠죠? 자, 그랬을 때 거기 3번 봐봐. 두 번째 줄에. 역할놀이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자, 언어적 표현을 지도하는 것 밑줄, 언어적 표현. 뭐 쓰라고 그랬습니까? 반언어와 그 다음에 무엇? 비언어 요소 지도하는 이유.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에 해당되는 요소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 초등문제가 똑같죠? 그러면 선생님 왜 반언어와 비언어 표현을 함께 지도해야 될까요? 자신의 의사라든가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그치? 이걸 뭐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겠죠. 답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반언어적 표현은 선생님들 뭐가 될까? 힘없는 음성으로 맞아요. 또 낮은 어조로 눈으로 웃으며 눈을 크게 뜨며 어깨를 턱 뜨며 이건 뭐야? 비언어적 표현이야.
자, 두 가지가 선생님들 같은 형태의 문제라는 것 아시겠죠? 요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초특에서 비언어와 반언어 굉장히 반복 출제가 많이 됐어요. 교수학습 모형으로 직접 교수뿐만 아니라 역할놀이 있죠. 역할 수행학습으로도 굉장히 뭐에 중요합니다. 초등에서도 뭐 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초등에서요, 상대방의 적절히 반응하며 대화를 나눈다는 말 있습니까? 요거 듣기는 듣기인데 무슨 듣기? 표현, 행위로서의 듣기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초등학습 목표에 상대방의 적절히 반응하며 대화를 나눈다 그랬잖아. 거기다 딱 적어놔. 표현, 행위로서의 듣기. 지금 표현, 행위로서의 듣기란 말이 무슨 말이야? 듣기가 수동적인 게 아니야. 들으면서도 뭐할까? 나는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걸 뭐 해야 돼?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표현. 아시겠죠? 우리 반들처럼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걸 뭐해? 그렇죠. 표현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표현해줘야 돼. 알겠죠?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초특 문제에서 선생님 1번 문제 있습니까? 듣기 말하기 영역 나와 있죠. 이 영역 내용체계의 범주.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 있습니까? 무슨 범주였어요, 선생님들? 실제. 자,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초등 문제 보십시오, 선생님들. 1, 2학년 문제 스타일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거기 마디야, 마시야. 마시. 그 다음에 구디입니까? 구지입니까? 구지. 그러니까 거기 2번 문제 보실래요? 자, 공통점이 뭐야?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모음의 가로. 이거 주고 모음 자체 쓰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이 맞죠? 그러나 음운 현상은 동일하지 않다. 마시는 마시, 연음 현상이요. 구지는 구지. 구개음화 맞습니까? 자, 선생님, 요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라면 선생님들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없고 친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하고 거기 뭐야? 김치 볶음만 나와 있네라고 맨 밑에 쓸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뭐? 그렇지. 없고. 이게 뭐야, 선생님들? 경음화, 된소리.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경음화, 된소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1, 2학년 화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입니다. 1, 2학년 어디에서? 화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넘겨보십시오. 이제 10페이지 봐야 되겠죠? 11페이지. 소리 화를 버럭 내면서 자, 11페이지 보시면 무슨 모형입니까? 반응 중심 학습 모형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특, 초등 연결시켜 놓은 부분이 지금 둘 다 반응 중심이라는 거 아시겠죠? 가장 오른쪽에 선생님들 반응 중심 학습법 나와 있습니까? 국어과 반응 준비, 그 다음에 반응, 형성, 반응, 명료화, 반응, 심화학이라고 맨 왼쪽에 그 이론적인 단계 있어요. 선생님 반응 중심 학습법 굉장히 뭐랄까? 중요합니다. 선생님 반응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배경지식 활성화야. 반응 형성하기 위해서 읽기 작품에 대한 반응 정리 있습니까? 반응 명료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반응 명료화가 왜 중요할까요? 반응 명료화가 이거야, 선생님들. 반응을 보이겠지. 근데 애들이 무엇을 무시한 채, 텍스트를 무시한 채 자기의 반응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해석에 뭐라고 그랬지?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다고 그러잖아. 이걸 방지하려면 어떤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 반응 명료화에서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공유 및 상호작용, 자신의 반응 정교함이 무엇? 재정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친구들과 반응에 대해서 서로 뭐 해야 돼? 이야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반응 심화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다른 작품과 관련 짓기. 다른 작품 가장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다른 작품 관련 짓기. 그게 뭐였습니까? 상호 텍스트 맞습니까?
상호 텍스트야. 이걸 딱 먼저 본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초특 20번 문제 보십시오. 첫 번째 줄, 소개하는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봅시다. 밑줄.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가 지금 나와 있죠. 교수학습 과정안 반응 준비 있습니까? 근데 학습 목표 봐봐. 읽은 작품을 이해하며 뭐 할 수 있다? 반응할 수 있다. 듣고 적절하게 무엇? 반응이다. 쓰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밑에 반응 준비하기, 반응 형성, 작품 읽기, 작품에 대한 개인 반응 정리 있습니까? 그럼 반응 명료하기 기억에서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4번 봐봐. 반응을 상호 공유, 역할들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무엇? 구체화한다. 반응 명료화 맞습니까? 니은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작가의 다른 텍스트 등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근데 5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림, 사진, 이야기를 나눈 배경 지식을 뭐한다? 활성화시킨다. 이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반응 준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너무 쉽죠? 똑같은 거지만 초등 문제 선생님들 거기 바로 옆에 지도 내용 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있죠? 요걸 한번 선생님 볼까요? 일단 두 번째가 뭡니까?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밑줄. 이게 뭐가 될까? 반응 준비. 선생님 그 다음에 첫 번째 박두성이 무엇? 한 일이나 겪은 일을 파악하여 정리하도록 무엇? 지도한다라고 있습니까? 이게 뭘까? 반응 형성. 한 일이나 그 다음에 무엇? 겪은 일이.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박두성의 삶에 대한 이해를 무엇? 공유. 자신의 반응을 무엇? 재정리한다. 이게 뭐가 될까? 반응 명료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박두성의 삶을 다른 작품에 제시된 인물의 삶과 비교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반응 심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반응 중심 학습은 단계 그 자체를 뭐에 연결해 보는 거 있습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잘 물어본다 했으면 그 말이야. 거기 지금 초등문제 학습 목표 보십시오. 학습 목표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니은이 선생님 정기문을 읽고 자신의 삶을 뭐한다? 성찰하기. 이게 지금 반응 중심으로 보여요. 지도하는 거 맞죠? 근데 거기 선생님 보면 낱말의 사전적 의미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휘 지도를 뭐 할까요?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디귿 이끈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을 가르치고 무엇? 이끄는 일만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3번 문제 보십시오. 국어사전 찾기 활동을 했다. 사전에서 낱말 뜻 찾기 그 단점입니다. 단점. 그럼 일단은 장점이 뭘까요? 장점으로 쓰라면 뭐라고 쓸래요? 국어사전 찾기 장점.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하셨단 말이야. 장점. 기본적인 의미 이해. 뭐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맞죠? 단점 뭘까요? 한마디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낱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낱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단점을 선생님들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단점 쓰라고 그랬죠. 이와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밑줄. 인지적 관점의 무엇? 어휘지도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시된 사전적,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는 뭘까? 도구적 관점의 어휘지도예요. 그럼 선생님, 인지적 관점의 어휘지도는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무엇? 의미, 구조도 그리기. 두 번째, 의미, 지도 그리기. 세 번째,
의미 자질 분석, 의미 자질 분석 이런 식으로 제시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시해 볼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이거야.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는 게 뭘까요? 이 세 개 중에서 학습자의 배경 지식. 학습자의 배경 지식. 예를 들어보면 시장 하면 떠오르는 거 말해봐라. 의미 지도 그리기. 누구의 배경 지식?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휘지도 선생님들 굉장히 시험에 뭐 할까? 잘 나와요. 국어사전 찾기는 얘보다 훨씬 뭐 할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국어사전 찾기 하면 최소한 용어는 안 해. 국어사전 찾는 방법 자체를 뭐 할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국어사전 찾는 방법 어떻게 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동사, 형사 뭘 만들어라? 그렇지. 기본형의 명사는 그냥 찾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국어사전 찾기를 통해서 또 무엇을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다? 차례 1, 차례 2, 동음, 이어. 알겠죠? 손이 부족하다. 손이 아프다. 다 중심 의미는 손이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겠지. 다이어. 알겠죠? 그래서 동음, 이어나 다이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알겠죠? 선생님, 그리고 초등 문제에서 뭐의 특징 물었습니까? 정기문이야, 정기문. 그리고 제재글은, 선생님, 제재글. 이건 초특에서 간주기 아주 사용하기 좋죠. 왜? 훈맹정음. 점자야, 점자. 누가 만들었어요? 박두성이 만들었잖아. 대단하죠? 막 이거 읽어보면 막 가슴이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구나. 가봐봐. 정기문. 삶과 신념이란 말 있습니까? 그리고 정기문은 뭐에 근거해야 될까? 사실에 근거해야 돼. 시대 상황이 나타나야 되나. 그러니까 정기문의 특성 자체를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휘 지도는 모든 파트에 다 뭐 할 수 있다? 적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제재글은 초특 시각장애니까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같이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기십시오. 12페이지. 12페이지 있습니까? 쌤, 거기 지금 왼쪽에 초특 기출이 있습니까? 자, 저는 어떤 걸 했냐면, 실제 이 기출 문제에서는, 초특에서는 그거 나왔었잖아요. 지금 장애 학생이 하고 있는데, 이 얘에게 문제 해결 학습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문제였는데, 저는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맨 위에 봐봐. 두 번째 줄. 여러 가지 의견의 빗줄, 제안하는 글쓰기의 빗줄. 쓰기에서 제안하는 글쓰기가 쌤 초등에도 나오잖아요. 중요하잖아. 그럼 여기는 나의 교수학습 과정안 있습니까? 지금 교수학습 과정안을 보니까 무슨 학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제 해결 학습 모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보니까 문제 해결 학습을요, 제안하는 글쓰기 있지. 그것과 연결을 잘 해놨더라고. 동기유발, 교통표지판 알아맞히기란 말 있습니까? 교통사고 위험 떠올리기. 학습 문제 뭐야 오늘? 제안하는 글을 쓰는 과정. 문제 확인됐어요? 그럼 문제 해결하기. 문제 무엇? 상황 파악하기 있습니까? 학교 앞 교통사고 위험 요소 찾기. 학교 앞 교통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제안할 의견을 어떻게 쓸지를 뭐 한다? 생각해 본다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뭐 한다? 제시한다. 해결 방안 탐색, 꺼내기. 있죠? 그 다음에 또 생각 뭐하기? 엮기. 그래서 제안하는 과정별을 정한 후 팀별로 생각을 엮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글을 뭐한다?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생각 꺼내기, 생각 엮기, 그 다음에 뭐야? 글쓰기. 이런 식으로 과정 중심 쓰기를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과정 중심 쓰기가 아니라 포인트가 선생님 뭐예요? 문제 해결 학습이죠. 그러니까 점처럼 문제 해결 학습이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초등 문제 보면 문제 해결 학습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초등 문제. 초등 문제 3번 보면 선생님 이게 문제 해결 학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 확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문제 해결 방법 찾기라고 해야 되겠지. 딱 적어놔야 돼. 문제 해결 방법 찾기. 그 다음에 문제 뭐하기? 해결하기. 일반화하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거기 나의 읽기 교과서 나와 있죠. 읽기 교과서. 그리고 반가로 2번 문제 있습니까? 일단 선생님 여기서요. 반가로 2번 문제 있죠. 반가로 2번 문제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걸 2015로 바꿔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 선생님 2015에 원리하고 실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기에 뭐로 하면 될까? 기능 또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체계표에 방법으로도 나와 있고 기능으로도 나와 있었잖아. 그 다음에 읽기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제 있습니까? 이건 선생님들 뭐로 되어 있지? 내용체계표 보면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잖아. 2015에. 그쵸? 읽기니까 글의 유형으로 가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에는 선생님들 세 가지 나와 있지. 뭐뭐뭐. 정보 전달, 설득,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밑이 아니야. 친교점, 정서 표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관점에서 중요한 거야. 읽기 봐봐, 읽기. 오른쪽 읽기, 왼쪽 읽기 교과서 보여요? 비가 온 뒤 뭡니까? 무지개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무지개 파트 나와 있어요. 무지개는 쭉 나와 있죠.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은 뭐가 돼? 정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에서 일단은 1번에 봐봐. 1번에 무엇에 대하여 쓴 글인지 밑줄. 무엇에 대하여. 그 말 이거 기억났어, 선생님? 그러면 이거 설명하는 글에서 중심 생각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설명하고자 하는 무엇, 화제, 소재가 무엇인가, 대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쓴 글인가. 2번 봐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밑줄. 중요한 내용. 3번 뭐한다? 간추리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글의 내용을 무엇? 간추린 거야.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쓴 글인지를 뭐한다? 생각해본다. 선생님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그렇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맞죠? 그럼 이것 선생님들 읽기의 기능을 하면 뭐가 돼요? 읽기의 기능, 내용 확인. 읽기의 방법. 읽기의 방법은 뭐예요, 선생님들? 사실적 이해 맞습니까? 이렇게 2015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것을 문제 해결 학습으로 적용한 거지. 문제 확인 보십시오. 무엇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했나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간추릴 수 있을까?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글의 내용을 쉽게 간추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선생님들 학습 목표 맞습니까? 자, 어떤 방법으로 간추렸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볼까요? 이게 뭐야? 해결 방법 찾기 맞습니까? 문제 해결하기.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선생님들? 간추리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면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며 글을 읽어봅시다. 그치? 그 다음에 일반화하기 뭐 하면 될까, 선생님들? 다른 글을 간추려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문제 해결 학습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뭐 해야 돼? 활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13페이지에 또 동일한 초특 기출이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있어. 여기서는 제가 포인트를 뭐로 잡았을까? 과정 중립식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과정 중심 쓰기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교수학습 과정 안에서 어느 부분에 선생님들 딱 네모를 해놓으면 좋냐면 어느 부분이냐면 거기 학교 앞 교통사고 위험 요소 알리기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교통사고 줄이는 방법 찾기, 그다음에 쓰는 과정을 정한 후에 팀별로 생각을 뭐하기, 엮기 있습니까? 이 부분을 다 크게 네모해봐. 방금 제가 읽어봤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체를 네모. 세 개 지금 나와 있잖아. 이 부분 자체를 쓰면 네모하라는 이유가 있어. 이게 쓰기 뭘까요? 전 활동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활동이다? 쓰기 전 활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선생님들 한 것은 지금 뭐였냐면 문제 상황 파악하기, 해결 방법 탐색하기, 해결 방법 탐색하기 위해서 생각 엮기까지 지금 네모했잖아요. 이게 쓰기 무엇? 전 단계야. 쓰기 전. 자, 왜 그걸 먼저 체크했냐면 요것을 초등 문제 있죠? 초등 문제의 5번째 줄에 밑줄 그어봐. 쓰기 전 단계에 해야 될 학습 활동을 수업 목표와 관련지어 2가지 제안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제가 초등 문제를 풀면 되겠죠? 초등 문제에서 이 문제 중요합니다. 제안하는 글씨가 쓰면 굉장히 중요해요. 쓰기에서. 자, 그럼 1번 문제 봐봐.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문 뒤에. 그러면 상황 맥락의 몇 줄? 상황 맥락. 그럼 먼저 상황 맥락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 독자, 뭐가 있을까? 주제. 이게 상황 맥락이에요. 그럼 여기서 목적은 뭘 나타냅니까? 목적. 선영쌤, 목적은 뭘 나타내죠? 목적. 여기서 목적은 뭘 나타냅니까? 그렇지. 설득, 정보 전달, 친교점, 정서 표현. 이걸 말한다고 그랬죠? 제안하는 그래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번 문제 봐봐. 상황 맥락의 2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분석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찾았어? 선생님, 거기 이빨 빠진 한글 있습니까? 이거 공익 광고에도 나오죠? 자판인데 거기 이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 이빨이 지금 빠진 한글이다. 선생님, 이 말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길거리 간판이 다 뭐로 되어 있을까? 아, 그냥 빵집 하면 될 거 왜 베이커리라고 해요? 그쵸? 파리바게트. 조용히 하십시오. 자, 그렇지. 파리바게트를 하지 말고 뭐로 하자? 빵집, 알겠지? 빵집을 하자, 그 말이야. 희진이의 글 있습니까? 희진이의 글 있으면 어디에 밑줄을 그어봐야 될까? 일단 선생님 보면 4번째 줄에 주민 여러분의 밑줄. 외국어 간판을 한글판으로 바꾸도록 합시다의 밑줄. 그럼 주민 여러분이 누구였어요? 독자. 그 다음에 바꾸도록 합시다는 뭐야? 주제. 이게 주제가 되는 거 맞죠? 그럼 그 옆에 현수의 글 있습니까? 자, 맨 위에 밑줄. 우리 학급 홈페이지에 언어 감시단을 구성하겠습니다의 밑줄. 독자는 누구야 그럼 선생님들? 우리 학급 어린이죠. 그럼 이제 언어 감시단 나와 있었죠. 이게 주제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자, 비교 분석할 때 조건이 뭐였어? 상황, 맥락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걸 봤을 때는 글쓰기에서 주제가 뭐고 독자가 뭐고 이런 상황 맥락을 철저히 분석하는 과정은 어딜까? 과정 중 쓰기에서. 구체적으로 쓰기 전에 뭐예요? 지연이 쓰기 전에 뭐야? 쓰기 전 단계 구체적으로 그렇지, 계획하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지연이가 오니까 정답만을 이렇게 말을 잘해주네. 자, 계획하기로 적어놔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선생님들 명확히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계획하기, 계획하기.
선생님, 그리고 그 위에 2번 문제, 세 번째 봐봐, 세 번째. 그 2번. 제안하는 글의 구성요소란 말 있습니까? 구성요소의 밑줄. 그 다음에 표현의 밑줄. 선생님, 제안하는 글의 구성요소는 뭐가 있을까? 내용적인 구성요소야.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세 가지. 제안, 또 까닭, 두 가지인데요. 주장. 주장. 자, 황쌤, 뭐 있어야 될까요? 묻지도마. 그렇지. 오, 배쌤이 공부를 많이 했네. 상황. 그러면 상황, 제안, 까닭. 이게 뭘까? 글의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표현할 때는 어때요? 표현할 때는 합시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쭉 제시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볼까요? 분석을 거기 부분을 지금 선생님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제시할 수 있냐면 봅시다. 희진이의 글 보십시오. 우리 학교 앞에는 뷰티숍 프레시 베이커리 있습니까? 이런 빵집 본 적이 없는데 그냥 파리바게트가 많은데 뚜레쥬르 하고 간판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있어요. 외국어 간판이 눈에 잘 띄일지는 몰라도 한글 간판도 더 많은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이게 문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건 문제 상황이야.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 여러분 외국어 간판 한글 간판으로 바꾸도록 합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합시다의 밑줄. 합시다. 지금 제안 맞습니까? 제안하는 표현. 그래서의 밑줄. 그래서 아끼는 마음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밑줄. 지금 그래서 때문입니다가 호응이 돼요? 뭐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으로 바꿔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또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있습니까? 있죠? 선생님, 한글 반대로 바꾸면 공부가 열심히 돼요? 뭐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까닭이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내용 구성 측면에서는 까닭이 부적절하고 맞습니까? 표현 측면에서는 그래서와 때문이다가 뭐해? 호응이 맞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분석해 봐야 돼. 옆에 현수의 글 있습니까? 언어 감시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의 밑줄. 이거 제안이야, 주장이야? 주장.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구성합시다. 구성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표현 측면에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걸 제안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문제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상황이 있어야 돼, 상황.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빠져 있잖아요. 아주 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쌤, 그리고 다시 위에 다를 봐. 쓰기 전 학습 활동을 수업 목표와 관련 지어서 두 가지 밑줄 그어봐. 여기서 수업 목표가 뭐였어?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뭐야? 제안하는 거야. 그럼 쌤들 쓰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쓰기 전에 답을 뭐라고 쓸래요? 만약에 이거 쓰기 전 쓰라고 했잖아. 쌤 답을 뭐라고 할 거야? 계획하기.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그러니까 오답입니다. 그어버립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게 아니야.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돼. 목표가 뭐야?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제안하는 글쓰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누구에게 제안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어떤 내용을 제안하고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뭐가 될 수 있을까?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쓰기 전 쓰라고 하니까 대부분 뭐 써버릴까요? 계획하기로 쓴 사람도 있고 내용 생성하기 또 내용 조직하기. 어떤 사람은 브레인스토밍 또는 개요짝으로 답을 써버립니다. 다 오답이에요.
문제를 뭐야 돼, 선생님들? 정확히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제안하는 글쓰기가 선생님 중요하냐면 요게 나중에 고학년에 무엇과 연결될까? 토의와 연결됩니다. 토의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그렇지. 제안하는 무엇? 글쓰기를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십시오. 과정중심 쓰기를 제가 선생님 다 모아본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선생님들 초특 기출에 과정중심 쓰기 있습니까? 거기 육하 원칙에 따라 뭐 쓴다? 기사문 쓰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중요한 사건을 골라 육하 원칙에 비춘.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기사문에 기사거리가 되려면 선생님들 무슨 사건이 해야 돼? 중요한 사건이 기사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하지 않는 사건을 기사로 쓰면 뭐예요? 우리가 낚였다고 그러잖아. 욕하죠? TV 보면 종편에 보면 중요하지 않은데도 뭐 합니까? 중요성을 막 부여해가지고 막 의미 분석하고 있죠. 욕하면서 보잖아. 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기사문을 쓰는데 육하 원칙이란 말 있어요? 그러면 학습 목표를 어디로 살펴보면 될까? 평가. 학습 목표를 아래 평가로 살펴봐. 육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사문의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학습 목표와 평가의 내용을 봤을 때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성이 분명히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4번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내용 전달문은 철자와 문법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왜 틀려요? 이게 왜 틀려? 그렇지. 학습 목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건, 육하 원칙이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까?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디귿. 이제 전개 봐봐. 계획하기, 초안쓰기, 수정하기, 편집하기, 뭐하기, 완성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전공서에는 이렇게 과정중심 쓰기가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과정중심 쓰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과정중심 쓰기를 오른쪽에 202로 초등기출이 있습니까? 요거 초특에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당시에 문제가 변형됐어요. 초특은 어떤 단계를 비워놨을까? 계획하기를 쌤 비워놨어요. 그럼 뭐 계획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로는 뭐였습니까? 내용 생성. 니은은요?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에 뭐하기? 표현하기. 그 다음에 무엇? 고쳐쓰기. 그럼 그 여정 견문 감상을 잘 드러나게 점검하여 뭐하더라? 고쳐쓴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여정 견문 감상 가로해가지고 분명히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건 내용적인 측면이 있지. 내용적인 측면에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밑에 문법적 무엇? 오류야, 오류. 문법적 오류. 자, 이게 바로 과정중심 쓰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계가 선생님 좀 전에 나왔었지? 좀 전에 문제에서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독자, 목적 있어요? 또는 주제란 말 있어, 없어? 그걸 딱 동그라미에서 무슨 맥락? 그렇지. 상황 맥락이라고 딱 적어놔야지. 초등문제에서 초등문제 독자, 목적, 주제 무슨 맥락? 상황 맥락이란 거. 선생님, 그리고 기억 봐봐, 기억. 내용 생성 맞습니까? 내용 생성. 그럼 거기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을 보고 뭘 떠올린다? 경험 떠올린다. 그러니까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서 경험을 뭐 할까? 떠올린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내용 생성. 그러니까 배경식이나 경험을 뭐 할까? 떠올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 생성 맞죠, 이게? 그럼 이렇게 왜 내용 생성을 해봐야 될까? 내용을 생성하지만 다양한 재료로 뭐 할 수 있어? 글을 쓸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다발짓기와 개요짜기가 내용, 조직, 짜임새끼 뭐 할 수 있을까요? 글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선생님들은 1번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표현하기 나와 있죠. 고쳐쓰기. 자, 그 다음에 자, 두 개 선생님들 과정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자, 다시 그러면 초특 문제 보실래요? 초특 문제.
초안 쓰기가 있고 수정하기 있습니까? 쓰기 도중이나 쓰기를 마치고 빠진 내용을 뭐 하더라? 다시 쓰기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자, 분명히 초안 쓰기 했지. 근데 다시 뭐해? 다시 써보라 그랬지. 그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뒤로 갔다 다시 뭐해? 앞으로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들 지금 편집하기 같은 경우에 보면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을 뭐 하더라? 다듬다. 자, 그랬을 때 디귿 계획하기. 선생님 계획하기 봐봐. 민호가 자신의 글감에 대한 생각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교사는 뭐하고? 질문하고 민호에게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여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시각적 도구를 활용하여 구조한다. 뭘 사용해라? 도해 조직자를 활용해라. 맞습니까? 그리고 5번 과정중심 접근법의 쓰기. 선형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죠? 회기성을 말하는 거 맞죠? 요게 다시 초등에도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초등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5번 있잖아. 이 동그라미 5번을 초등 문제 두 교사의 무엇? 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화에서 어디로 화살표하면 될까요? 디귿으로 화살표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표현하기 활동을 하다가 얼마든지 다시 무엇? 계획하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쓰기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조정하기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선생님 반가로 3번 있습니까? 지금 미음에 나타난 맞춤법의 오류를 수정하는 무엇? 원리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는 뭐예요? 띄었었잖아요. 선생님 아니란 말 있습니까? 아니 부정문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좋지 않더라. 여기서는 지금 뭐야 선생님들? 좋지 않다 그 말이죠. 왜? 내 신세가 지금 참 안 됐다지. 그러니까 좋지 않다로 쓰일 때는 이게 안 됐다. 이게 묶어져야지만 뭘까? 한 단어야. 그래서 안 됐다를 뭐 해야 돼? 붙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쓴단 말이에요. 얘는 뭐가 돼? 한 단어니까 선생님 뭐 해야 돼? 붙였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 초특에 나왔을 때 초특하고 초등문제가 좀 변형됐었어요. 자, 그럼 어찌됐든 선생님들 과정중심 쓰기를 주고 문법을 묻기가 제일 좋지. 왜? 고쳐 쓰기가 뭐하니까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십시오. 15페이지는 언어 경험 접근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이 기본 교육 과정에서 언어 경험 접근법 굉장히 뭐할까? 중요합니다. 알겠죠? 2015 개정 기본 교육 과정에서도 무엇이 나와 있었습니까? 언어 경험 접근법이 나와 있었죠. 그럼 거기다가 제가 불러준 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교육 과정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적어 놔야 돼. 그대로.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언어 경험 중심 접근법이나 총체적 언어 접근법 등을 활용하여 언어 경험 중심 접근법이나 총체적 언어 접근법 등을 활용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지도한다. 요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말이야. 결국은 선생님 이거죠. 언어경험 접근법은 총체적 언어집법의 대표적인 하나의 뭘까? 전략으로도 볼 수 있지. 여기에 그러면 두 가지 말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중요해. 학생의 무엇? 경험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중요해. 언어 사용 기능의 무엇? 통합이라는 말이 있으면 중요해요. 이 말 속에 무엇의 특징이 들어있는 걸까? 그렇지. 1번 문제 보십시오. 가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까? 특징 두 가지를 쓰라고 있어요. 일단 가를 봐.
가의 교수학습 활동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선생님들 동물원에서 찍은 동영상을 함께 뭐하더라?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원. 그 다음에 동물원에서 경험한 것을 무엇? 이야기하도록 동기부여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빨리 이야기해봐. 동물원에서 본 거 빨리 이야기해봐야지. 정한이 에버랜드 가서 뭐 봤어요? 호랑이. 호랑이 봤어? 호랑이. 지은이 에버랜드 가서 뭐 봤어? 호랑이. 이상하네. 왜 같이 갔나 이게? 언제 갔어요 둘이? 앞으로 같이 가면 사파리 가서 꼭 뭐 해야 돼? 호랑이 봐야 돼. 호랑이. 자, 호랑이 봤고 노선이 쌤은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 가서 뭐 봤어요? 호랑이. 다른 거 말해야지. 다른 거 이제. 에버랜드 호랑이밖에 없어요. 사파리 가보면 호랑이 말고 뭐 있어요? 하이에나? 아니 곰도 있고 사파리에 하이에나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에버랜드 갔어요 지금? 인천에 있는 그 동네 에버랜드 그런 데 말고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봤죠? 한 10번도 넘게 갔는데 안 가봤어? 같이 가봐. 오늘 두 커플, 여기는 신혼부부, 연령상, 여기는 연령상 뭐 할까? 난 중년들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기부여해서 지금 경험을 뭐야? 활성화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해봤죠? 그럼 뭐야 됐어, 선생님들? 이야기한 내용을 무엇? 받아 적기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받아 적은 글로 무엇? 읽기 활동. 받아 적은 글로 무엇? 쓰기 활동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뭐의 절차입니까? 그렇지. 언어 경험 접근법의 무엇? 절차야, 절차.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관찰 내용 좀 봐봐. 호랑이를 어떻게 읽어요? 원숭이를 원충이, 꼬리를 꼬디, 동물원.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들겠다. 이것은 전공 문제로 나와 있었죠. 이게 발음상 오류.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초특에 이게 기본교육과정 국어과 지총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과후 1번 문제는 방금 했던 걸로 해결할 수 있겠죠. 학생의 배경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언어 기능의 무엇? 통합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거 선생님들 여기에 초특에 나왔던 이 부분이 이 언어 중심 언어 경험 접근법 있잖아. 요게 바로 하면 초등교육과정은 영어 문제로 나왔습니다. 초등교육과정 2012 기출 있습니까? 그 영어 문제 봐봐.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선생님들? 배워. 뭐에 대해서? 곰에 대해서 이야기, 곰. 숲속에 살고 덩치가 무엇? 크다. 자, 학생이 말하는 단어를 칠판에 뭐 하더라? 영어로 뭐 하더라? 적는다, 선생님 그 말이에요. 또 쭉 가다 보면 선생님들 뭐 애기곰 쭉 나오다가 S2 밑에 T 봐봐. 영어로 말하면 이를 칠판에 뭐 하더라? 적는다란 말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6문장을 영어로 칠판에 무엇? 옮겨 적는다는 말 밑줄. 선생님 그 다음 그 밑에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두세 번 반복해서 무엇? 읽는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그 밑에 6개의 모둠을 구성합니다. 종이 한 장과 문장 한 개씩을 나누어 줍니다. 자, 한 명이 모둠에게 할당된 문장을 종이에 무엇? 적고, 그 다음 그림을 종이에 무엇? 그린다. 있어요? 한 명씩 나와 그림을 문장으로 무엇? 문장 옆에 붙인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큰 소리를 함께 읽는다라고 있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빠진 단어를 이야기해보고 쭉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무엇의 과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언어 경험 접근법이야. 그러면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 있습니까? 보기에 기억, 니은 있죠. 이게 초특 문제 답이야. 좀 전에 봤던 언어 경험 접근법에 특징 2개 쓰라고 했잖아. 그게 답이란 말이야. 첫 번째 무엇? 학생들로부터 이야기를 이끌어서 수업을 뭐한다? 진행한다. 맞죠? 두 번째, 음성 언어와 문자 개념을 무엇? 통합하여 지도한다. 이게 정확히 초특 문제의 특징 1번하고 2번에 부합돼야 안 돼요. 부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과 문제도 뭐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활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16페이지. 16페이지 있습니까? 지금 16페이지에서는
무엇을 제시했냐면 도해조직자 있죠. 요거는 이제 초특에서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해야.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래픽 조직자야. 그래서 거기 맨 왼쪽에 19번의 위에 두 번째 줄.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윗줄 그래픽 조직자. 학습 목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뭐한다? 글로 쓸 수 있다. 좀 전에는 선생님들 제안하는 글쓰기가 있었죠. 이제 경험한 거야. 그래서 학습 내용 봐봐. 가을 운동의 날 경험한 내용을 뭐하고? 이야기하고 뭐하더라? 글로 써보기 있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가을 운동의 날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고까지 딱 끊어. 이게 과정중심 쓰기라면 선생님 뭐예요? 내용 생성. 맞죠? 그러니까 내용 생성해서 자신의 경험을 뭐한다? 떠올려 본다. 맞습니까? 그럼 그 밑에 이제 교사가 뭘 제시했습니까? 도해조직자. 주요 개념, 행사, 운동회, 언제 어디에서, 이름, 특성, 역할, 달리기, 우리 반 이어달리기, 해결 방법, 넘어짐, 울지 않고 무엇, 일어나서 곧장 뭐했다? 달렸다. 한이네, 한이. 맞죠? 주요 어휘. 달려라 한이 몰라요? 알죠? 슬프잖아, 한이도. 슬프지 않았나요? 캔디 봤어, 캔디? 어렸을 때. 근데 저 형은 몇 살인지 모르겠다니까. 나보다 더 먹었어. 한 50 된 것 같아, 50. 이게. 은하철도 999. 엄마 찾아서 산말리. 슬퍼요. 마르코가 엄마 못 찾았어. 아직도 마르코가 엄마 찾고 돌아다니고 있죠. 굉장히 슬펐는데, 뭐냐면, 바다 저 멀리 산 넘고, 몰라요? 눈물 날라 그러는데, 마르코만 생각하면. 그때, 자, 마르코 엄마 찾아야 되는데. 그래픽 조직자. 그러면, 1번. 주요 어휘 등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데 무엇? 도움이 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술 딱 하나. 도움된다. 그 다음에 2번.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뭐한다? 유도한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위에 사진 그림 보여요? 그러니까 글과 사진을 함께 보여주고 개념 정보를 뭐 할 수 있다? 구조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5번에 중요한 정보를 선택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무엇? 생략하도록 되어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 1번과 2번 있습니까? 일단은 구어와 이의 조직자를 모두 사용한다. 1번, 2번 지금 뭐의 장점이 될까요?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했을 때 무엇? 장점이야. 그러니까 이거 서다평으로 물어보면 1번, 2번을 쓰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도해 조직자를 활용했을 때 뭘 써라? 효과, 장점을 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 있죠? 효과, 장점을 써라. 방금 봤던 부분 있잖아요. 그치? 그 부분이 선생님들 보면 초등 문제에 반가로 3번 있습니까? 반가로 3번. B 설명하는 글 읽기 수업에서 사용하는 읽기 전략 사례이다. B는 뭐 하는 읽기 수업? 설명하는 글 읽기 수업에 사용하는 읽기 전략이라고 있어요. B와 같이 주요어나 내용을 선, 화살표, 공간 배열, 순서 등을 사용해서 위계적인 다이어그램으로 재현되는 읽기 전략의 명칭. 이게 뭐가 될까요? 도해 조직자. 똑같은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해 조직자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에서 도해 조직자가 무엇과 관련지어 굉장히 중요할까? 도해 조직자. 글의 짜임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도해 조직자는 무엇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글의 짜임과 관련지어 앞으로 그 중요한 거야. 그럼 글의 짜임하면 쓰기에서도 뭐 하겠어요? 쓰기에서도 개호짝이나 관련되겠죠. 이게 읽기에서 글의 짜임을 물어보면 무엇으로 잘 물어볼까요? 요약하기야. 글의 짜임에 따라서 뭐 한다? 요약한다.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옆에 메모 있어요, 없어요? 메모를 제가 일부러 펴놓은 거래요, 여기서는. 아주 계획적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선생님들 뭘 적어놔야 돼? 뭘 그려봐야 돼? 도해조직자 한번 선생님 그려보십시오. 선생님들이 도해조직자 한번 그려봐. 도해조직자. 여기다가
각자 더해줬자를 한 번씩 선생님들 그려볼 수 있을까 없을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글의 짜임이 뭘까요? 그렇지, 비교 대조. 아니면 선생님들 비교 대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공통점 그다음에 무엇? 차이점. 이렇게 제시하는 게 뭐다 선생님들? 비교 무엇? 대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 아니면 이렇게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제시해보는 게 이거 뭘까? 무슨 짜임? 그렇지, 나열짜임이. 아니면 나열짜임은 이런 식으로도 시각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도 뭐 숲이 우리에게 준 이로운 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제시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식도 있잖아요. 이런 식. 위에가 문제야 문제. 그리고 아래가 뭘까요? 해결 방법. 이건 뭐가 됐습니들? 그렇지, 문제와 해결자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맨 처음 뭐뭐 한 다음 이게 뭘까요? 순서짜임이. 이 순서짜임 있죠? 요게 이제 이 순서짜임하고 선생님들 비슷한 게 있습니다. 문학적인 글 있잖아. 문학적인 글에서 뭐에 따라 사건을 정리할 때?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 사건을 정리해요. 그럴 때 선생님들 보면 되게 어떻게 될까? 네모. 그래도 1919년 1월, 2월, 3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면 문학에서 더해줬자면 또 선생님 중요한 게 있어. 문학에서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발단 쫙 나오고 또 전개, 그 다음에 절정, 그 다음에 결말. 이렇게 더해줬자를 직접 선생님들이 지금 뭐 해봤습니까? 직접 그려보셨죠? 중요합니다. 글의 짜임에 따라 글을 뭐 해보는 거? 요약하는 거. 요약하기 최근에 시험이 안 나왔어요. 굉장히 초등교육과정 5, 6학년 군과 관련지어서 요약하기 선생님들 굉장히 뭐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 문제 스타일을 쓰면 잘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초등 문제에서 읽기의 기능 이번에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이번에도 물었어요. 내용 확인, 그 다음에 추론, 그 다음에 비판 있습니까? 요거 이번 초등에 물었습니다. 요거 최근에 잘 나오는데 그거의 선행 문제가 바로 반가로 1번 문제예요. 선생님 반가로 1번 문제에 초등 문제 봐. 두 번째 줄에 보면 읽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능이라고 있어 없어? 읽기의 기능 2009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2009 이게 이제 선생님 뭘로 바뀌어야 될까? 2015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선생님 그랬을 때 요약하기 있습니까? 요약하기는 어디로 많이 볼까? 요약한다는 것은 그렇지, 내용 확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요약하기를 가지고도 내용 확인을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근데 2015에 기능 있습니까? 읽기의 기능 있잖아요. 읽기의 기능. 읽기의 기능에 내용 확인하기, 추론하기, 그다음에 무엇? 비판하기. 그렇게 문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글에서는 지금 봐. 지금 여기 글을 보면 단원학습 목표 내용 성취 기준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이 있습니까? 선생님 거기서 본시 수업 연구 자료 나와 있죠. 기억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글에 표현된 그들의 의미를 대강 아는 수준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가 될까요? 내용 확인. 2015 기능을 하면 뭐가 돼? 내용 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위에 내용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ね 네. 읽기에 중요한 내용을 뭐한다? 확인한다. 문법에
낱말과 낱말의 무엇? 의미관계를 알고 활용한다라고 있습니까? 낱말과 낱말의 무엇? 의미관계. 문법이야. 선생님, 그랬을 때 이제 읽기와 문법의 통합 맞습니까? 그럼 주요 내용 및 활동이 있어요. 5, 6차시가 중요합니다. 왜 5, 6차시 중요한지 아세요? 이 5, 6차시 학습 활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낱말의 관계를 활용하여 끊어.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그럼 낱말의 관계 활용이 뭐가 될까? 이게 문법이야.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는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활동이 이렇게 뭐가 돼야 돼? 통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아래에서 6번째 보십시오. 읽기 중 활동에 글을 읽으면서 비와 같이 낱말의 관계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활동까지 비추. 이게 바로 뭐야, 선생님들? 도해 조직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해 조직자를 제시하면 글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무엇? 효과적이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읽기 후. 그래서 이게 뭐가 잘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과정 중심 읽기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 수업에서 과정 중심 읽기의 지도 관점에 따른 A 부분이 있습니까? 읽기 전의 밑줄. 읽기 전, 그 다음에 읽기 중, 읽기 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제일 잘 되어 있다? 과정 중심 읽기야. 그럼 방금 전에는 과정 중심 뭐 했어요? 쓰기 했잖아, 쓰기. 그럼 여기도 과정 중심 읽기라고 나와 있죠? 읽기 전에 뭐 합니까? 사진, 그림 활용하여 고래 동영상을 보여준단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활동은 동기유발, 쉽게 이해하는 데 뭐 하더라? 도움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활성화시킵니까? 배경식이나 경험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야. 쓰기 전에 뭐 했어? 배경식을 활성화시켜 내용을 생성했지. 읽기도 읽기 전에 뭐 해야 돼?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쓰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읽기 중 이제 봤었죠. 그럼 읽기 중에 시각적으로 선생님들을 구조한다 그랬잖아. 그럼 바로 메모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시각적으로 구조화시켜 놓은 거잖아. 이게 그게 바로 뭐야? 그래, 짜임을 지금 시각적으로 구조화시켜 놓으니까 쉽게 글의 내용을 뭐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다 쓰면 그 말이. 그 다음에 읽기 후 있습니까? 글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가로하는데 이를 통해 성과를 평가한다. 자, 옆에 4번 봐, 4번. 디귿의 무엇? 장점을 설명한단 말이 있습니까? 디귿이 뭔지는 모르죠. 자, 초고 쓰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함으로 형식에 얽매기보다는 표현할 내용에 주안점을 줄 수 있는 무엇? 장점. 그러니까 말할 내용을 뭐해? 이분의 구두 장문법이야. 그럼 요거 선생님 충분히 어떻게 물어본지 아세요? 구두 장문의 장점을 쓰라고 할 수 있어. 거꾸로.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 그렇지. 내용에 주안점을 둘 수 있다. 이게 뭐가 됐어요, 선생님들?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 문제 자체만으로 봐도 과정 중심 읽기, 과정 중심 무엇? 쓰기. 이걸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선생님, 그럼 각 과정에 회기성도 물어봤었고 각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은 그 과정에서만 합니까? 또 다른 전략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배경식 활성화는 전, 중, 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죠.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더해조직자 쓰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6쪽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17페이지 도독부터 하겠습니다.